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여진 계단, 코로나 지원금 2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대왕 오징어 조형물, 달력을 안 봐도 벌써 연말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보도블럭 정비공사까지 세금 낭비라는 평가를 들었던 역대급 폭망 사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금이 살살 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복지 등을 위해 매년 수많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들 진짜 반가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번거로운 신청 과정 없이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누구나 최신형 노트북인 삼성 갤럭시북2 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초대박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은 물론이고 학생 모두에게 지원되는 노트북의 스펙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의 현실적인 조언까지 올 한 해에만 세금 848억 3,561만 6천 원이 투입된 역대급 노트북 지원 사업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새학기 맞이해서 옷이며 가방이며 학원비에 문제집까지 정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셨을 겁니다. 이럴 때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을 아무런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조건.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껏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코딩 교육의 전면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는 2025년도까지 총 4개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교육청에서 조성해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 노트북으로 코딩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대세인 챗 GPT 같은 툴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PPT를 만드는 등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이 모두 가능한데요. 코딩은 그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6,895대의 노트북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보급된 기종은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모델로 코딩이나 웹서핑, 인강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는데요. 사업 첫 해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학생 노트북의 품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만큼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취지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해주는 건 너무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절약한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난해 26,895명의 학생들에게 보급한 노트북의 정가는 111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67만 4,300원에 계약하면서 정가 대비 43만 5,700원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총 지급된 수량만큼 계산해보면 무려 1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알뜰살뜰하게 쓰겠다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올해는 더 대박입니다. 작년에 지원해드린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택한 갤럭시북2는 정가가 199만 원이나 되는 최고급 제품인데요. 이걸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대량 구매 조건으로 제대로 내고에 성공했습니다. 100만 원 똑 떼서 94만 5,657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86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낀 셈이죠. 그렇다면 이 노트북 지원 사업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의 학생 노트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3개 학년입니다. 복잡한 신청 과정이나 까다로운 심사 없이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2,847명에게 이미 갤럭시북2 제품이 지급 완료된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트북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5년 동안 유지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학급당 한 대씩 고속충전 보관함을 설치해서 동시에 최대 40대까지 고속충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요. 학교당 한 대씩 무인 보관함을 설치해서 보장 수리에 대한 걱정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네, 바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분들이 최신형 노트북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겠죠? 내년도 기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78,055명에게 노트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55,577명이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무리해서 노트북을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대체 이 노트북으로 뭘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컴퓨터실로 이동 수업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실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또 태블릿으로는 간단한 웹서핑이나 가능한 수준이라 코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가 명확했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괜히 노트북을 지급했다가 아이들이 게임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이거 제가 담당 부서에 알아봤는데 일단 컴퓨터 자체에 유해 콘텐츠 차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채로 보급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미 게임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이나 주기적인 컴퓨터 중독 예방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먼저 올 한 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노트북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기본적인 사양도 좋아졌지만 무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휴대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휴대성이 정말 좋은 제품을 선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코딩 배우라고 제공해준 이 노트북, 실제로 코딩 공부를 하기에 손색이 없는 사양인지 인천 구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한 선생님을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김병남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병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한 갤럭시북2 이걸로 코딩 수업도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돌리기에 무리가 없는 사양인지 선생님께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리뷰 부탁드립니다. 우선 2022학년도에 보급된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최대 장점은 1.11kg 무게로 학생들이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건데요. 성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엔트리, 스크래치, 메이커 코드, 엠블럭과 같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아두이노 IDE,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P5JS, 온라인 편집기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한 교과 수업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에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잽과 같은 메타버스 도구를 활용한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가가 199만 원짜리 하이엔드 노트북인 만큼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전년도에 제공했던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사양이 좋은 제품을 골랐다더니 실제로 정말 여러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잘 골라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형 노트북 지원 사원까지 해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AI 교육과 관련한 직업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직업들의 장단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왠지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대세인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인공지능 연구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같은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 답변에 동의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현대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채용 기회는 점점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연봉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좋은 편인데요.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봉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원격 근무 등 유연한 근무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와, 그럼 말씀하신 직업들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 아닌가요? 물론 이 직업들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분야는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도전과 직무 관련 공부를 계속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의 피 같은 세금,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만큼은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매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고민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짜 제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노트북 사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 만족도 역시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담당자분들이 확인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